아니, 조선 청년이 그것도 일본에서 저렇게 강력하게 항일운동을 했다고? 에이, 영화라서 과장된 것 같은데. 거짓말이라뇨. 저랑 박열을 사귀는 만에 한번 확인해보러 가실래요? 여기요? 네, 가시죠. 여긴가요? 네, 이곳이 바로 박열의사기념관입니다. 아, 선생님. 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네, 이곳은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박열의사의 애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마련된 기념관입니다. 기념관 초입에는 함께 투쟁을 벌이셨던 가네코 후미코님의 묘소가 이제 마련되어 있고요. 해마다 두 분의 투쟁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추모제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박열 10가지 이야기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이야기 10가지 가지고 왔거든요. 모두 다 잘 알려주실 거죠? 네네, 당연하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는 퀴즈를 내려고 하는데요. 퀴즈요? 네네. 오늘 한번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네. 네. 네, 선생님. 먼저 박열은 누구인가요? 네, 박열의사는 1902년 문경에서 출생한 독립운동가시고요. 조선 경상북도 문경군 마성면 오천리 98번지. 본명은 박준식이신데요. 근데 스스로 어릴 때 이제 불과 같은 뜨거운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찰 열자를 쓰셔가지고 박열로 불러달라라고 요구를 하셨고, 그때부터는 통칭 박열로 불리게 되십니다. 소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한 조선인 교사로부터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듣게 된 이후로 이제 항일과 독립운동에 열망을 품게 되시고요. 이후에 고등보통학교에서 진학을 해서 수학을 하시던 중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게 되십니다. 아, 그러면 3.1운동이 그 독립운동의 시작이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의 열망을 더 크게 품으시고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이제 여러 항일 단체를 조직을 하셔서 투쟁을 전개해 나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박열의사 하면 아나키스트로 또 유명하죠. 네, 맞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신 박열의사는 이제 아나키즘 사상을 수용을 해서 조선인 최초로 아나키즘 단체인 흑도회를 조직하게 되시는데요. 그 단체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투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시고, 이후에도 흑우회 불령사 등의 단체를 조직을 하시면서 가네코 후미코와 같이 이제 투쟁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십니다. 네, 이때부터 더 강력한 그리고 적극적인 의열 투쟁을 또 벌이셨어요. 폭탄 반입을 시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박열의사님은 중국으로부터 의열단과 연계를 해서 폭탄을 반입받아서 당시 일본 왕세자였던 히로히토를 처단할 계획을 세우게 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일본의 감시가 심해서 실제로 시행은 하지 못하시게 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일본 사법부는 대역 사건의 죄인으로서 박열의사와 가네코 후미코를 기소하게 됩니다. 증거도 없는데 이 대역 죄인 좀 많이 억울할 것 같거든요. 이 죄명을 씌운 이유가 있을까요? 네, 1923년 9월에 일본에는 관동 대지진이라고 하는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도 7.9의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상황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정부에 일본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고 폭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게 되자 일본 정부에서는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 등과 같은 유언비어를 퍼뜨림으로 인해서 그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약 6,600명에 가까운 조선인들이 학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학살 사건조차 다른 곳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대역 사건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가네코 후미코는 일본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항일 단체에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가네코 후미코는 어린 시절 상당히 불행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무적자로 지내다가 약 9세 무렵에 조선에 있는 친척집에 입양이 돼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온갖 학대를 당하게 되고요. 그런 학대 속에서 일본에게 핍박받고 있는 조선 민중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는데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자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고 나도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 일본에 저항하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박열의사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여러 사상가들과 만남을 갖게 되고 여러 투쟁 현장에 실질적으로 뛰어들게 되시는데요. 자연스럽게 조선인 유학생들과도 만남을 갖게 되면서 항일단체에 참여를 하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희대의 연인, 또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 이들은 어떻게 만났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조선인 유학생들과 교류를 시작한 가네코 후미코는 당시에 유학생들끼리 돌려보고 있던 청년조선이라는 잡지를 접하게 되는데요. 그 잡지 속에 박열의사가 쓴 투쟁시를 보고 크게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박열의사를 찾아와서 함께 일본에 투쟁하는 활동에 이제 함께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밝히게 되시고요. 그로 인해서 1922년 5월부터 두 분이 함께 이제 항일 활동을 전개해 나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박열과 함께 또 일제에 맞선 또 다른 일본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분이 바로 후세 다츠지 변호사님이신데요.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가 대역 사건의 재판을 받을 때 변호를 해주셨던 분이시고요. 두 분이 옥중에서 혼인할 수 있도록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후에 안타깝게도 1926년 가네코 후미코가 옥중에서 사망을 하게 되자 그 유고를 수습해서 박열의 고향인 문경에 안장될 수 있도록도 도움을 주셨던 분이시고요. 이 외에도 여러 독립운동가들의 변호를 많이 맡아주셔서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일본인으로서는 최초로 건국훈장에 서훈이 되셨던 분이십니다. 이것과 별개로 가네코 후미코도 이제 2018년도에 이제 건국훈장에 서훈이 돼서 후세 다츠지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제 인정받은 일본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일본인 두 분이 받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대역 사건 재판에서도 좀 독특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네, 재판에 앞서서 박열의사는 일본 사법부에 4가지 요구 조건을 걸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조선의 대표로서 참여를 하는 것이니 이를 선언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점과 두 번째는 나는 조선의 관복을 입고 이제 재판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일본어를 쓰고 싶지 않으니 조선어 통역을 준비해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일본 재판부와 동등한 높이의 책상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요구 조건을 걸게 되고요. 그 중에 몇 가지 요구가 수용이 되어서 박열의사는 관복을 입고 가네코 후미코는 치마 조고리를 입고 재판에 참여를 하고 일본 재판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이제 법정 투쟁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일제강점기 내내 정말 직접 투쟁을 통해서 온몸으로 자유를 외쳤던 그런 박열인데요. 해방 이후의 행보도 궁금합니다. 네,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고 감옥에서 나오신 박열 선생님의 행보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김구 선생님과의 만남입니다. 당시에 일본의 윤봉길, 백정기, 이봉창 이 3의사의 유해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을 수습을 해서 국내로 송환하는 작업을 이제 부탁을 하게 되시죠. 그 부탁을 받고 박열 선생님께서 그것을 수행을 하게 되시고요. 1949년에는 이제 일본에서 생활을 정리하시고 국내에서 활동을 전개하시고자 이제 영구적으로 귀국을 하게 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듬해인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북한으로 납북되게 되십니다. 북한에서는 제국평화통일촉진협의회 장으로서 활동을 하시다가 1974년 73세의 일기를 끝으로 서거하게 되십니다. 이후에 그간의 독립운동에 대한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이제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주서받게 되시고요. 선생님, 저 영화 박열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아마 저처럼 영화를 통해서 박열을 알게 된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와 실제가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영화 제작 당시에 이준익 감독님께서 여러 사료들을 검토를 하시고 고증을 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많이 있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몇 가지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영화에서는 첫 장면에서 가네코 후미코와 박열의사가 비교적 쉽게 만나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실제로는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 보호검석으로 체포된 박열의사가 내가 천황에게
거사를 하려고 했다라고 당당하게 나서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풀려나서 거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폭탄 반입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셨던 부분이 있고요. 이후에 계획이 탄로나서 관계없는 불령사 동지들까지 피해를 보게 될까봐 입장 변화를 하게 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내무대신과의 독대 장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장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편집 과정에서 조금 가미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영화와 실제는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박열 의사 기념관에서 아나키스트이자 독립운동가 박열 의사의 10가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처음에 퀴즈 드린다고 했던 점 기억나시나요? 퀴즈요? 네네. 네, 올 것이었군요. 네, 그럼 함께 풀어보실까요? 네, 자신 있습니다. 네네. 네,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직접 찾아오셔서 또 관람도 하시고 박열 의사의 애국 정신도 함께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C 노혜윤. 학예사 오지훈이었습니다. 안녕.